네, 진천 상신초등학교 학부모님 안녕하십니까? 네, 자녀 이해를 위한 학부모 교육 자료 첫 번째 시간입니다. 네, 첫 번째 주제로 책과 함께 자라는 아이, 아이와 함께 자라는 부모라는 주제로 우리 아이들 책 읽기 어떻게 지도하면 좋을까 가정에서 이거와 관해서 이야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한 18년 이상, 올해로 19년째인데요. 아이들과 학교에서 지내면서 아이들과 책이 어떻게 좀 가까워질 수 있을까 고민을 해왔고요. 그 경험을 바탕으로 부모님들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책 읽기. 중요한 건 아는데 잘 안 되지요. 책 읽기가 중요하다는 것을 부정하실 부모님은 아마 없을 겁니다. 네, 콕 찍어서 책 읽으면 이런 게 좋아요 라고는 못하지만 책 읽으면 좋아요. 그리고 내 아이가 책 읽는 모습 보면 흐뭇하지요. 자, 그런데 내 아이가 책 좀 그만 읽었으면 좋겠어. 네, 이런 부모님이 계시다면 어찌 보면 좀 행복한 고민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자, 그러면 우선 하나하나 살펴볼 텐데요. 우선 제가 생각한 것을 정리한 건데요. 뭐랄까요? 이게 어떤 이론적 배경은 있는 것은 아니니까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경험에 바탕을 둔 것이니까 조금 부모님들과 생각이 다를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책 읽기 중요한 건 알겠는데 잘 안 되는 까닭. 네, 제가 5개 정도로 그 까닭을 잡아봤는데요. 첫 번째는 무언가를 가르치기 위해서 책 읽기를 강요하기 때문이 아닌가. 일종의 이제 학습이죠. 학습 만화라는 것들이 유행을 하고 있어요. 마법 천자문, 그러다 거기에 또 다른 역사 같은 거 만화들이 있는데요. 제가 만화라는 문학을 깎아내리고자 하는 것은 전혀 아닙니다. 단지 그 만화라는 문학, 재미있는 만화라는 문학에 왜 학습이라는 것을 넣어서 아이들에게 공부를 자꾸 가르치려고 강요를 하는가? 그게 이제 문제가 된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아이들에게 놀이도, 아이들은 그냥 가만히 있으면 잘 노는데요. 그 놀이도 그 안에서 학습을 가져가 두면 아이들은 금방 실증을 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책 읽기에, 뒤에서도 말씀드리겠지만 책 읽기에 가장 중요한 것은 책과 가까워지게 하는 거예요. 책과 친해지게 하는 건데 무엇을 가르치려고 함으로써 책과 이제 멀어지게 만드는 그런 일이 생기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좀 안타까운 거고요. 두 번째는 좀 비슷한데요. 학교 공부와 책 읽기를 동일시하는 현실이에요. 요즘 특히 좀 출판사들에서 그런 경우가 나오는데 초등학교 몇 학년 1학기 교과서 수록 도서 이렇게 돼 있어요. 물론 작가들로서 교과서에 자기 작품이 수록되는 것은 큰 영광이죠. 하지만 출판사에서 막 나서서 이건 교과서에 있는 책이니까 꼭 읽어야 돼 이렇게 하는 것, 그러면 그 책을 안 읽으면 학교 공부를 안 하는 것처럼 느껴지는 그런 게 됩니다. 그래서 좀 출판사들에서도 조심해야 되겠고 우리 어른들도 무조건 교과서 수록 도서라고 아이들을 보고 읽으라고 하는 일은 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세 번째가 가장 어떻게 보면 심각하고 해결하기 힘든 문제지요. 책보다 재미있는 것들이 너무 많아요. 스마트폰, TV, 게임기, 이런 것들이 너무 많은데요. 저도 부모다 보니까 스마트폰으로 아이와 이제 갈등을 빚는 일이 종종 있는데요. 참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는 답은 내리기가 힘들지만 아이에게 약간의 흔히 말하는 멍 때리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이 멍 때리다 보면 심심해지죠. 심심해지고 지루해지고 이러다 보면 책을 잡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물론 무조건 지루하다고 책을 잡진 않습니다. 아이들은 가능성이 넘쳐나는데요. 이 책보다 재미있는 것들을 잠시 좀 멀리 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또는 진짜 재미있는 책을 아직 만나보지 못했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제 일예로 건방이의 건방진 수련기라는 동화책이 있는데요. 이 책을 5권짜리예요. 시리즈 동화책을 사뒀는데 어떤 아이가
3권을 먼저 읽고 있어요. 1, 2권을 아직 안 읽고. 그래서 야 3권부터 읽는데 이해가 돼? 라고 했더니 1, 2권을 기다리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다른 아이가 읽고 있어서. 너무 재밌으니까 그 책을 읽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모습도 봤습니다. 자, 5번째는요. 이제 부모님들과 이제 관련이 있는데 저도 좀 비슷합니다. 부모님은 스마트폰을 보고 있으면서 아이에게는 책을 읽으라고 강요를 하는 것. 적어도 아이가 책을 읽고 있다면 부모님도 좀 같이 했으면 좋겠는, 그죠? 예전에 인터넷에서 보니까 한 서점에서 아이가 책을 보고 있고 아빠로 보이는 분이 옆에서 휴대폰으로 막 검색하고 있더라고요. 네, 이러면 좀 그 아이들은 왜 엄마 아빠는 안 읽으면서 나보고 읽으라고 하지? 라고 하는 마음을 갖게 될 것 같습니다. 자, 네, 다음은 책 읽어주기의 힘입니다. 여기 소개된 책을 혹시 보신 분이 있는지 모르겠지만요. 하루 15분 책 읽어주기의 힘이라는 짐 트렐리스가 쓴 책입니다. 저는 이 책 말고 이게 개정판인데요. 이 책 전에 것을 갖고 있는데요. 자, 이 책은 부모님들께 권해드립니다. 이 책의 내용을 전부 다 제가 전달을 할 수는 없고요. 물론 옆에 써놓은 것도 이 책의 내용을 적어놓은 건 아닙니다. 이 책은 권하기 위해서 제가 둔 겁니다. 저는 학교에서 아이들 만나면 지금은 좀 어렵겠네요. 근데 예전에는 교실 한가운데 아이들을 모아놓고 책을 좀 읽어줬어요. 그림책을 거의 매일 읽어주다시피 했는데 처음에는 잘 안 되지만 나중엔 잘 듣는 모습들을 봤습니다. 책을 그럼 왜 읽어줄까요? 아이가 글을 몰라서 읽어주죠, 처음에는. 근데 글을 알기 시작하면 그만 읽어줘야 할까요? 네, 그렇지 않습니다. 아이가 글을 아느냐 모르느냐는 중요한 게 아니에요. 자, 어른들도 누군가가 책을 읽어주는 거 듣고 있으면 좋지요. 그것처럼 책을 읽어주게 되면 우리가 정서적인 안정 뒤에 나오는데 그런 것도 있고요. 또한 이 아이에게 책을 읽어주는 목적은 지식을 전달하기 위한 게 아닙니다. 아이가 책을 좋아하는 마음을 갖도록 해주는 거죠. 실제로 제가 집에 있는 저희 아이에게 그 백희나 작가의 장수탕 선녀님을 자주 읽어줬어요. 너무 좋아하니까 몇 번씩 읽어줬는데 어느 날 아이가 책을 펼치고 줄줄줄줄줄 읽는 거예요. 신기하다. 글을 모르는데 했더니 내용을 외운 거더라고요. 그 아이는 그 책을 사랑하게 된 거죠. 네, 이렇게 책을 좋아하게 만드는데 이 방법을 쓰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어떤 책을 읽어줘야 될까요? 물론 그림책 좋습니다. 그림책도 좋아요. 그리고 부모님들이 읽을 때 읽는 사람이 재미가 있어야 됩니다. 읽는 사람이 재미없는 책은 재미가 없어요. 제가 지금 여기에서 어떤 책을 읽어주세요 막 목록을 쫙 얘기를 하는 것은 무리가 있지요. 우선 읽어줘 보면 좋은데요. 좀 어떻게 보면은 이상하게 들릴 수도 있는데요. 제가 이제 아이가 한 4살쯤일 때 잠자리에 들기 전에 잘 자라고 이제 목소리를 들려주기 위해서 미하엘 엔데라는 작가가 쓴 모모, 혹시 읽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좀 난해하죠. 뭐 시간 도둑도 나오고 이해하기 힘든데요. 그냥 읽었어요. 자장가 삼아. 4살짜리가 뭐 이거 이해하겠습니까? 그냥 잠자리에 들기 전에 이 목소리를 들려주는 거죠. 그런데 한 일주일쯤 지났는데 아이가 저한테 묻더라고요. 아빠, 그런데 모모는 남자예요, 여자예요? 네, 듣고 있었던 겁니다. 전체를 이해하지는 못하지만 어느 정도는 듣고 있었다라는 거죠. 크게 어떤 책이다 아이가 꼭 해서 이해를 해야 하는 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자, 하루 15분 책 읽어주기의 힘에서는요, 이 대화보다 독서가 더 많은 어휘를 익히게 한다고 합니다. 자, 이 부분 솔깃하시죠? 우리 아이가 책을 읽어주면 어휘를 많이 익힌다더라. 네, 목적을 여기에 두고 하시지는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어휘력이 향상되는 건 부수적인 효과니까요. 무엇보다도 누군가가 책을 읽어주고 그 목소리를 듣는다면 아이의 정서적 안정에 상당히 도움이 됩니다. 특히 그 연구 결과로 보면 이제 부모님이 2분 다 계실 경우에 엄마의 목소리는 좀 더 자주 듣는다고 해요. 아이들이 서양이나 동양이나 비슷한가 봐요. 근데 아빠의 목소리를 조금 덜 듣기 때문에 아빠의 목소리로 들었을 때 아이들이
조금 더 안정감을 갖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혹시 이 영상을 보시는 아버님들 오늘 그림책 한 권 아이에게 읽어주면 어떨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책 읽어줄 시간이 없어요. 네. 그림책 한 권 하루 10분이면 충분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한번 도전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나는 잘 못 읽어요. 나는 여기 뭐 말글들게 뭐 연극적으로 읽어야 될 것 같고 동화 구연해야 될 것 같고 막 이러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냥 책 읽듯이 우리가 흔히 하는 얘기로 국어책 읽듯이 읽어도 상관없습니다. 네. 네, 마지막은요. 주의할 점이에요. 읽어준 내용을 질문하면 곤란합니다. 책을 읽어줘 놓고 여기 아빠가 여기 읽었는데 지금 얘가 뭐라고 했지? 이런 질문은요. 아이가 자꾸 시험을 보는 듯한 느낌이 들게 만들어요. 그래서 이 질문은 좀 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드라마는 함께 보면서 책은 따로 보는 현실이에요. 네, 저 드라마 되게 좋아합니다. 금요일, 토요일 가족들과 함께 드라마 보고요. 예고편 보면서 다음에 어떻게 펼쳐지지? 이거 네, 소소한 행복이죠. 네. 자, 하지만 책도 비슷합니다. 이렇게 소소한 행복을 만들어줄 수가 있어요. 어떻게 했냐면요. 저는 그 옆에 보이는 책 보이시나요? 네, 터널이라는 책인데요. 잠깐만 내용을 소개를 하겠습니다. 이 주인공인 선우는요. 사고로 부모님을 잃게 돼요. 그리고 엄청난 부자인 할아버지와 살게 되는데 어느 날 친구의 시계를 훔칩니다. 자기가 뭔가 부족해서가 아니라 이 마음의 허함을 달래기 위한 거죠. 그걸 숨기기 위해서 집 지하실에 갔다가 시간여행을 하게 됩니다. 선우가 간 곳은 일제강점기고요. 터널이 폭발해서 많은 사람이 죽게 돼요. 다시 현실로 돌아오는데 다시 그 지하실에 찾아가서 사람들을 구하고 싶어집니다. 근데 이게 선우 뜻대로 안 돼요. 할아버지 과거도 알게 되고요. 그 안에서 할아버지의 이름과 똑같은 사람을 만나게 되는데 일본의 앞잡이 역할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 다음에 거기서 만난 친구 남규라는 친구를 만나게 되는데 현실에서는 같은 반 친구의 할아버지예요. 팔에 상터가 있고 막 이런데 그 흉터가 시간여행 하는 중에 그 선우가 한번 구해주거든요. 그러고 났더니 현실에 와서도 그 흉터가 사라지고 이렇게 됩니다. 과연 뒷이야기는 어떻게 될지 자, 부모님들도 좀 궁금해지시나요? 네, 이렇게 권하면 아이가 책을 잡을 확률이 좀 높아지겠죠. 그 다음에 드라마에 대해서 거기서 배우가 이렇게 연기하더라, 다음 내용이 어떻게 될까, 쟤는 정말 나쁘다 이렇게 얘기를 하듯이 책 내용에 대해서도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이제 같이 읽고 야, 저기서 저렇게 쓰면 구할 수 있지 않았을까라고 둘이 서로 이야기를 나눴던 적도 있습니다. 네. 자, 이렇게 말씀드리면 책 읽기가 너무 부담스러운데요. 시간도 부족한데요.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는 게요. 어린이 책은 가독성이라고 하죠. 그 문장이 짧기 때문에 금방 읽을 수 있습니다. 어른들은. 또한 너무 긴 장편이 힘들다면 단편부터 시작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단편부터. 제가 지금 실수로 PPT를 만들면서 실수로 이게 화면이 먼저 나왔네요. 이 뒤에 있는 책은 송미경 작가의 돌을 씹어 먹는 아이라는 책인데요. 여기 보면은 단편 중에 돌을 씹어 먹는 아이, 돌 씹어 먹는 아이가 나오는데 얘는 밥 대신 자꾸 돌을 먹어요. 어느 날부턴가 아기 때 돌을 이렇게 입에 넣어봤더니 너무 맛있어요. 그 씹어서 먹어요. 그 집에 있는 화분에 있는 돌들도 자꾸 씹어 먹고요. 근데 이 부모님한테 들킬까봐 되게 조마조마한데 어느 날 들킵니다. 근데 알고 보니 엄마, 아빠, 누나는요 다른 특이한 걸 먹고 있어요. 과연 뭘 먹을까요? 그 비밀. 자, 아이한테 우리 이런 비밀이 있다는데 무슨 비밀이 있는지 한번 알아볼래? 하고서 읽어줘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는 권해보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다 읽을 필요도 없어요. 사실 아이들 책은 어느 정도 그 막 클라이막스 너무 궁금해질 때쯤까지 읽어주고 나머지는 네가 읽어볼래? 이렇게 해도 좋습니다. 실제로 저도 교실에서 장편 동화를 끝까지 다 읽어주기도 하지만 어떤 것들은 정말
그 궁금해질 때까지만 읽어주고 다음은 너희들이 찾아봐라고도 합니다. 혹시 자녀가 저학년이라면 요 두 권의 책, 나도 편식할 거야, 나도 예민할 거야를 권해드립니다. 네, 꼭 사실한 건 아니고요. 도서관에도 많이 있을 겁니다. 얘가 정이라는 아이예요. 정이라는 아이는 먹는 걸 너무 좋아합니다. 편식할 거야. 그리고 성격이 너무 예민하지 않아요. 너무 무난하다고 할까요? 이 편식할 거야가 먼저 나왔는데요. 이게 재밌는 사실은 오빠는 또 되게 편식쟁이에요. 그래서 엄마가 오빠를 위해서만 고기 반찬 해주고 합니다. 근데 이 친구가 이제 학교에서도 급식 시간이 너무 재밌고 식판이 싹 비니까 선생님이 정이 좀 닮으라고 하면서 식판 검사를 하시기 시작해요. 그러자 아이들이 먹기 싫은 걸 정이한테 다 줍니다. 네, 뭐 이런 일도 생기고요. 일단 문장이 상당히 재밌고 그 다음에 작가 특유의 위트가 있어요. 유은실 작가 작년에 우리 학교에 강연도 오셨었는데 그래서 아이들이 상당히 좋아하는 내용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책을 읽고 나서요 이렇게 진지하게 막 이야기 나누고 주인공이 어떻고 이런 얘기만 할 것이 아니라 놀이도 할 수 있는데요. 첫 번째 놀이는 책 조각 퍼즐이라는 놀이예요. 이건 어떻게 하냐면요, 책의 일부 문장들을 이렇게 나눠 놓습니다. 이건 지금 순서대로 돼 있는 건데요. 이거를 잘라요. 다 잘라서 이거를 배열해 보는 겁니다. 스스로 작가가 됐다고 생각하고. 근데 작가가 쓴 것과 자녀나 아니면 부모님들께서 배열한 것과 내용은 같지만 어떻게 배열하면 좋을까? 내가 작가라면 하고 생각을 할 수 있는 아주 재미난 놀이입니다. 네, 이거는요 제가 쓴 동화의 일부분인데 나중에 섞어 놓으니까 저도 정답을 찾을 수가 없더라고요. 네, 그런 재미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로는 이제 빙고인데요. 아이들이 빙고 놀이를 상당히 좋아하지요. 네, 그림책이 좋습니다. 다 같이 읽고 할 수 있으니까 가족끼리도 충분히 가능해요. 이 파랑오리라는 책은 어느 날 이 파랑오리가 파랑 연못에 갔는데 악어 울음소리가 들려요. 애기 악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 애기 악어를 재웠는데 잠들어서 이제 떠나려고 했는데 이 악어가 엄마하고 달라붙어요. 그래서 악어를 키웁니다. 자, 악어는 이제 오리보다 엄청나게 커지겠죠. 그리고 났는데 이 파랑오리가 점점 기억을 잃어갑니다. 악어를 보고 놀래고 막 이래요. 근데 악어는 커서 이 오리를 정성껏 돌봅니다. 밥도 먹이고 옷도 잘 씻기고 놀아주고 재워주고 합니다. 그러면 왜 먹어야 돼? 왜 씻어야 돼? 뭐 이런 거 막 물어보고 그래요. 뭐 밥 먹어야 내일 나랑 같이 놀 수 있어요. 뭐 이렇게 얘기하는 그런 내용이에요. 어른들이 읽어도 참 마음이 짠한 그런 책입니다. 자, 읽고 나서 내용 중에 있었던 말이나 떠오르는 단어를 10개에서 12개 정도 적어요. 왜냐하면 빈곡한이 8개이기 때문에요. 8개가 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런 다음 빙고판을 만드는데요. 빙고판은 이 종이를 이렇게 오려서요. 4번을 접으면 돼요. 그럼 8칸이 되죠. 거기에 우리가 다 같이 적어놓은 12개, 10개에서 내가 선택한 단어들을 적습니다. 그리고서 서로 이제 빙고를 하는데 이 맨 끝에 것만 부를 수 있어요. 맨 끝에 것 둘 중에 하나. 예를 들어서 파랑 제가 불렀어요. 근데 상대편은 이 부분에 파랑이 있으면 적었지만 찢을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찢는 거예요. 찢어서 버리는 겁니다. 파랑, 거울 했어요. 그럼 그 다음엔 감사하겠죠. 그래서 다 찢어서 버렸을 때 이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뭐랄까 이게 어디에 넣느냐 또 상당히 중요하고요. 파랑을 불렀는데 상대편이 나도 여기도 파랑이 있어요. 그럴 때는 같이 찢으면 되니까 아주 스릴이 있죠. 이제 복권 당첨된 것 같은 느낌도 들 수 있습니다. 이런 놀이도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 권장도서 속지 마세요라는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이제 이야기가 거의 끝으로 가고 있는데요. 이거는 제가 어느 분인지 이름은 기억이 안 나는 어떤 인문학자가 중고등학생용이었나요? 권장도서로 얘기를 한 거예요. 죄송하지만 저는 여기 있는 책을 유득공의 발해고 2의 성형학지변은 들어는 봤고요. 나머지는 사마천의 사기분기까지는 들어는 봤고요. 나머지는 들어보지도 못했습니다.
자, 이런 책도 안 읽고서 네가 책에 대해서 얘기를 하느냐? 라고 생각하신다면 네, 이 영상은 안 보셔도 좋습니다. 하지만 아이들에게 과연 이 책을 읽으라고 할 때 아이들이 책을 좋아하게 될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책과 멀어지기만 할 것 같습니다. 자, 나만의 권장 도서를 만들기 위해서는 실패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저는 한 작가의 책을 보고 재밌으면 그 작가의 다른 책을 사봅니다. 그런데 그 책도 재밌다? 그러면 그 작가의 책은 좀 믿고 볼만합니다. 그런데 하나를 봤는데 두 번째 건 별로더라. 그러면 다시 한번 선택을 해봐야 됩니다. 이 실패가 거듭될수록 내가 나만의 권장도서 목록을 만들 수 있는 겁니다. 네, 우리가 좋아하는 음식이 다르고 그다음에 좋아하는 영화, 좋아하는 드라마가 다르듯이 책도 비슷한 것 같습니다. 자, 무엇보다 중요한 건 쉬운 책부터 시작하고요. 지식을 얻기 위한 목적보다는 책과 친해지는 것이 가장 큰 목적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는 우리가 책 하면 동화책이나 지식을 전달하는 책만 생각을 하는데요. 우리 시집도 많아요. 시 한 편 외우는 여우라고 썼네요. 제가 네, 시 한 편 외우는 여유입니다. 여유. 죄송합니다. 여유. 고쳐야 되겠네요. 부모님들 보시는데 제가 여유입니다. 여유. 네, 여유. 아유, 네. 눈물이 나네요. 이렇게 오타를 내다니. 네, 죄송합니다. 자, 가을이라는 시가 있습니다. 한민복 시인의 시. 이건 이제 어른들을 위한 시죠. 한 줄이에요. 딱. 당신 생각을 켜놓은 채 잠이 들었습니다. 네. 혹시 배우자에게 이렇게 한 줄 보내보는 건 어떨까 생각이 듭니다. 네. 자, 이 반성이라는 시는 동시예요. 자, 근데 많은 생각을 하게 하는 시입니다. 늘 강아지 만지고 손을 씻었다. 내일부터는 손을 씻고 강아지를 만져야지. 네. 부모로서 또는 교육하는 선생으로서 많은 생각을 하게 하는 시였습니다. 그래서 외우고 다니는 시입니다. 이 발가락이라는 시는 초등학교 1학년 학생이 쓴 시입니다. 제가 그 일부러 맞춤법에 맞지 않는 것도 그대로 놨습니다. 발가락은 꼰질꼰질 운동하는 것 같아서 웃겼어요. 그런데 왜 양말을 신으면 발에서 냄새가 날까요? 네. 왜 발에서 냄새가 날까요? 1학년 아이의 궁금증입니다. 근데 여기에 맞춤법이 틀렸어, 뭐 했어 이러는 게 아니라요. 그냥 두는 거죠. 네. 자, 이런 시 한 편 같이 외워보는 거. 가족들끼리. 반성 같은 시는 금방 외울 수 있죠. 가족끼리 한번 이렇게 시 한 편 외우는 여유. 또는 어린이 시집들이 많이 있어요. 동시인들이 쓴. 또는 저는 이제 잡지를 받아보는데 동시마중이라는 잡지가 격 월간지로 2달에 한 번씩 오거든요. 그 안에 보면은 동시 이야기 재미난 것들도 많고 그래요. 네. 뭐 여유가 되신다면 한번 그렇게 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네, 오늘 이렇게 부모님들한테 말씀을 드렸는데요. 가장 중요한 건 책과 우리 아이들이 좀 가까워졌으면 좋겠습니다. 더 재밌는 것들 많은 세상에 책도 재미있구나라는 것을 느끼면서 지낼 수 있도록 학교에서도 애를 쓰겠고요. 부모님들도 같이 노력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이야기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